밥 먹었죠? 내가 마이크를 좀 써야 마이크가 이렇게 길이 들어. 내가 써야 돼. 자, 악각이, 자, 16, 7세기에 신학주의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 칸에 가보세요. 한번. 계몽주의. 여러분, 계몽주의가 뭐야? 계몽한다. 그 다음 내가 말할게 봐. 무지몽매한 사람을 깨우쳐준다. OX. O 같지? 자, 계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성을 토대로 해서 무지몽매한 사람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 주지주의 잘못된 걸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개혁주의까지 좋고, 근데 계몽주의에는 주정주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건 안 돼.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돼. 주정주의는 안 돼요. 책을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안 된다는 거 다 해놨어. 내가 S가 안 된다는 뜻이야, 그게. 다음. 자, 그래서 일단 합리 계몽주의를 토대로 등장한 사조들은 제목만 전화볼게요. 합리주의 교육, 그 밑에 자연주의 교육,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범해주의 교육. 이것만 뜻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혹시 그러니까 계몽사상과 관련해서 혹시 여기 실학주의 같은 것이 들어가면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인문주의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신인문주의. 그런데 자, 우선 먼저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인문주의를 공부를 했는데 저를 봐보세요 한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인문주의에서 인문주의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고인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인문주의라고 할 때 이것이 등장하는 것은 14, 15세기, 15, 16세기 다 좋습니다. 신인문주의가 등장하는 것은 18, 9세기쯤 와주면 되고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는 로마의 고전이고 여기는 그리스의 고전이다. 그러니까 이따 볼게요. 또 하나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고전 우리가 고인문주의에서는 개인을 강조했어요? 집단을 강조했어요? 고인문주의에서는 개인 집단, 인문주의에서 개인을 강조했죠. 대신에 종교개혁은 집단이다 그랬잖아. 개인을 중심, 개인주의야, 개인. 근데 여기에서는 집단을 강조해요. 전체. 근데 집단을 강조하는 그거에 근거에 등장하는 게 바로 국가주의 교육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국가주의 교육은 교육 제도에 공헌해요. 신라이마켈, 크리에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아까기 고인문주의, 인문주의에서는 주시주의야, 주정주의야. 인문주의 주지적, 주정적. 자, 내가 했어. 뒤에 해, 지정. 아까 종교개혁은 정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인문주의는 주지적이다 그랬잖아.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인문주의는 귀족적이고 사적이고 지적이고 그러라고 했잖아. 빨리 가봐. 열받게. 여러분 다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번. 거기 넘겨보면 제일 밑에 가봐. 제일 밑에 르네상스하고 인문주의 비교한 거 있잖아요. 사적, 정의적, 개인적, 집단적 쭉 해놓잖아 거기에. 돼 있죠? 자, 돼 있어. 자,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고인문주의에서는 여기에서는 주지주의, 여기는 주정주의예요. 그래서 이 주정주의를 토대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개발주의 교육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개발이라는 것은 잠재 능력을 끄집어낸다는 뜻이야.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로벨이나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인데 프로벨이나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은 루소의 자연미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페스탈로치 같은 루소의 에미를 읽고 교육자가 될 결심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특히 개발주의는 자연주의와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까? 자, 고인문주의는 한마디로 고인문주의에서는 형식을 중시한다, 아니면 내용을 중시한다. 고인문주의. 형식, 내용. 형식. 특히 키케로주의 같은 경우는 키케로의 문장에서 좋은 문장을 봐서 맹목적으로 외우자는 입장이야. 형식. 밑에는 문학이나 철학, 역사와 같이 내용을 중시합니다. 위에는 모방적이라고 해야 돼? 자각적이라고 해야 돼? 모방적. 자, 좋은 문장을 뽑아서 맹목적으로 외우자는 입장이야. 근데 밑에는 문장 속의 부분을 통해서 깨닫자는 입장이에요. 자각적이에요. 이해 가요? 자, 책 봐볼게요, 이제. 자,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우선 신인문주의에서 그 밑에 인문주의를 먼저 봐보세요,
3번. 인문주의는 고전의 형식을 중시한다. 형식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인주의, 주지주의, 모방적 다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신인문주의로 가보면 신인문주의는 고전의 내용을 중시한다. 철학이나 문학과 같이 집단을 중시한다. 국가주의 교육. 특히 국가주의 교육은 교육 제도에 공헌한 피태 같은 사람을 예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정주의 그랬어요. 이건 개발주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주의 교육 방법에 영향을 페스탈로치나 포르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적. 유예는 모방적이다. 그랬어. 여기는 작적이야. 잘 봐. 왔다 갔다 해봐. 유예, 형식, 내용. 유예, 개인, 집단. 주지, 주정. 모방, 자각. 돼요? 돼요? 책 아무리 잘해놓은 뭐에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실용주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등장하는 건데 19세기 20세기 실용주의는 이제 미국의 교육 철학에다가 진보주의 할 때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됐어요. 넘길게요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교육으로 가볼게요. 이제 하나씩 볼게. 자, 다 설명한 것들이에요. 되게 쉬워요 이제. 봐보세요. 그리스 교육의 특징에서는 인간이성, 단체, 현세 여기만 줄 그어놨어요. 인간이성, 단체, 현세를 했고 그 다음 그 밑에 자유교육이나 그럴 때는 자유교육 또는 교양인, 지혜인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줄만 그어놓을게. 그 다음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비교 별표를 해놔보세요. 별표 해놔보세요. 자, 스파르타는 아까 이 공교육의 시 아테네는 전인교육이다 그랬고 그리고 없전 솔론법 그랬어요. 솔론법, 아테네. 여러분, 솔론법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솔로몬의 지혜 많이 들어봤지? 좋은 것 같지? 자, 솔론법, 아테네와 관련해요. 그 다음 그 밑에 상무적, 무사형성, 지혜로운 자유, 시민양성. 그 다음에 체육 중심의 군사교육이라고 한다면 지식 중심의 자유교육.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자, 교육방법, 국가 통제유지, 엄격 훈련이라면 옆에는 중심의 진보적, 심리적이라고 했고. 그 다음 그 밑에 교육 단계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점을 한번 읽어볼게요. 강조점에서 스파르타에서는 피지배 계급, 지배 계급보다 10배가 많다. 민족 체육이 많다. 그래서 보수적, 상부적, 통제적 교육을 실시한다. 그랬고 그 다음 그 옆에는 행동입니다. 지혜인을 강조하다. 지혜인 그랬어요. 지혜인을 강조합니다. 지혜인. 그 다음 그 밑에 용감하고 훌륭한 군인 배출, 옆에는 시인, 철학자, 문인 배출. 그 다음에 여성 별표. 여성 교육에서 스파르타는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아테네 쪽은 소극적이에요. 뭐 양처입니다. 이익이나 루소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영향, 전체주의, 국가주의, 옆에 인문주의, 자유주의 그랬어요. 공통점 또 국가에 필요한 유능하고 핵적인 시민 양성하자는 건 같습니다. 어려운 말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아테네 교육법전 한마디 솔론법의 수업전이에요. 솔론법. 가정에서 여성은 실생활에 필요한 재봉, 방직, 독서 등을 학습해야 한다고 본 나라 어떤 나라예요? 아테네야 스파르타야? 아테네. 여기서 로마 나오면 안 돼. 다음 서피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서피스트 번역해봐. 서피스트 번역해보세요. 소피스트 번역해봐. 지혜로운 자 그런 뜻이잖아. 소피아이스타 이스를 붙였으니까 지혜로운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소피스트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아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소피스트 좋은 놈 나쁜 놈.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접근에 들어가지. 다음은 소피스트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할 때 일단 소피스트는 생각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놈, 나쁜 놈. 생각이 들어. 자, 잘 보세요. 지혜로운 자 그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 그거에 비해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한 자. 소크라테스는 필로소피스트야.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소피스트를 번역하면은 지혜로운 자라든지 지자, 현자, 어진자, 그 다음에 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의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수사학자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라든지 그런 입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그 사회의 엘리트들을 얘기하고 소피스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소피스트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입신양명이 필요한 지식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럴 때만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궤변에 빠지게 돼요. 궤변. 여러분, 궤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효율론자, 절대적 진리를 부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둘이 싸움을 해서 여기는 갑이라는 소피스트, 의라는 소피스트가 변호사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에 배심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어쨌든 3사람 이상만 손만 들게 만들어주면 이기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 많이 오고 이 사람의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궤변, 예를 하나 들어볼게. 1 플러스 2는 4다. 그래. 야, 어제 3이라고 그랬잖아. 응, 어제는 3이었어. 오늘은 4요. 그래서 내 말 잘 들어?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어디서 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때는 4로 나와요. 어디서 꼬였는지는 모르겠어. 나올 때는 4로 나와. 그러니까 세 사람의 돈 또 들어주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어디서 꼬였는지 몰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되어 있다. 어차피 무에서 무로 가니까 이쪽도 끝도 없고 이쪽도 끝이 없으니까 무에서 무로 가는 거니까 날아가는 활은 정지되어 있다. 이런 또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또 뭐 유는 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유는 있는 거고 무는 없는 건데 유는 무다. 그래.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빵이 있다라고 쳐보세요. 빵이 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빵이라는 거 아니 그냥 우리가 물이라고 표현할까? 물이 1리터가 있다고 쳐보세요. 물이 1리터 반쪽으로 나누면 0.5리터가 되겠지. 또 반쪽으로 나누면 0.25가 되겠지. 그 끝이 없는 거야. 계속 이건 나눠놨다는 것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 부분이 있다는 일은 나눌 수 있다는 얘기지. 내 말 이해 가요? 나눠놨다는 것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나눌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또 이런 궤변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차후에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 의미로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수사학의 발전을 가져왔다든지 학예를 보고 있다든지 이런 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 가요? 이걸 벌써 꼭 염두해야 돼. 나쁜 쪽으로 보지 마세요. 일단은 긍정. 근데 차후에 가서 이제 어디까지 한마디로 지식을 팔아먹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지식을 통해서 어떤 무료 이런 걸 채운다든지 이런 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한번. 소피스트 그랬는데 궤변론자입니다. 도라미. 절대적 진리. 여러분 교육 이런 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효율론자, 지자, 현자 그랬고 실리적 측면을 중시합니다. 실리 측면 여러분 실리라는 측면에서 그 옆에다 화살표 실리만 동그라미 화살표하고 로마하고 써놔 보세요. 로마 화살표 실학 화살표 실용주의. 그래서 이러한 소피스트의 사상은 차에 로마나 실학이나 실용주의 영향을 딱 그럴 수 있어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됐어요. 다음. 그 다음에 입신양명에 필요한 지식이에요. 입신양명에 필요한 지식입니다. 유인이야기야.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학문이에요. 로마나 실학의 영향. 그 다음에 주입식 교육입니다. 주입식 교육. 그 다음에 경험을 중시하고. 다음 페이지. 교육사상의 기본원리로서 인간은 물의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 그랬는데 이 말은 앞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조만하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인간이다 그런 뜻이요. 사람에 따라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상대적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표현 아니야.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사람에 따라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상대적 진리예요. 다음 교육 슬로건 개인 지상 개인 동그라미 변론술 수사학 등의 지식 전달면 학예를 보급했다. 개인주의 주관주의이다. 자연철학의 효율적인 태도이다. 상대적 진리관이다. 경험 유용성을 강조해 최초의 직업적인 교사군이다. 가장 먼저 돈을 받고 가르친 사람들이요. 이게 소피스트에 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어디를 보더라도 보편 절대 이성 그런 말들은 안 들어가 있네. 그럼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다음에 그거나 좀 알려줘 가끔씩. 잠깐 그거나 좀 알려줘 가끔씩. 부탁 좀 할게. 다음
소크라테스는 필로소피스트 그랬잖아. 필로소피스트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개인주의, 상대주의, 폴리스 공동체 동그라미. 사상을 공부할 때 항상 옆에 하고 비교가 돼야 돼요. 공동체. 그래서 소피스트는 개인이다 그랬어. 그다음에 이성 둘. 그 서양 사상의 토대가 된 이성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편 동그라미. 지덕 하빌 동그라미. 도덕 동그라미. 도덕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소크라테스 처음 등장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덕복 하빌설. 지덕복 하빌설. 그래서 됐습니다. 그리고 자, 그 밑에 대화법에서 대화법 별표. 자, 이제 바로 소크라테스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자, 잘 보세요. 자, 보기만 하세요. 자, 무지의 무지예요. 무지의 무지. 모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예요. 무지의 무지. 그 다음에 무지의 지. 무지의 지. 무지의 지. 그 다음에 진지 그럴 수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한번. 무지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자, 학생 용기란 뭔가? 나아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두려우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물러나야겠죠. 학생, 그렇다면 진정한 용기는 뭐지?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용기라는 뜻은 절대 의미가 아니라는 걸 닫고 스스로 고통에 빠져요. 자기가 비로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통에 빠지게 돼요.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 던지는 걸 반어법이라고 해요. 반어법.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 엄마 직업이 산파라고 해서 산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산파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교사는 산파의 역할을 한답니다. 아동 스스로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요. 이때 교사는 도와주는 조력자, 안내자 역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산파법이 이것을 산파법이라고 표현한 거야. 바로 무지의 고의 지혜 고통을 산모 고통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아무리 유능한 산파라고 하더라도 아기를 직접 낳을 수는 없어요.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용을 복도 다 주고. 아줌마 나이 60여 걱정하지 마요. 70 먹은 사람 우리 집에 쌍둥이 났어요. 아줌마 걱정하지 아주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교사는 이런 양만 되지 뭔데 용기를 복도 다 주는 아이예요. 아줌마 50이에요. 아줌마 안 돼요. 우리 집에 40살 먹은 아줌마 낳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죽으면 죽는 거예요. 사는 거 아주 애기라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옛날에 안 되면 죽는 거 수술하고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없어요. 바로 산파의 역할입니다. 용기를 쏟아주는 자예요. 이런 자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산파법 이것을 대화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저는 솔직히 만들어서요. 진짜 저는 영어가 문제예요. 그래, 영어가 문제예요. 좋아요. 영어가 문제라고 쳐. 그럼 국사는 자신 있어? 국어는 자신 있어? 최소한 영어는 여기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2단계까지는 와 있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지조차 아는 거니까. 문제는 국사 같은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 국어가 문제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없어요. 무조건 영어가 문제예요. 다 나머지 전부 여기에 있어요. 전부 다 여기에 있어요. 영어는 그래도 2단계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자, 잘 보세요 한번.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반업곡과 산파수 2단계로 즉 나는 지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낳게 하는 산파이다. 산파 그랬어요. 산파. 그리고 교사를 조력자 안내자에 비유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개발주의적 방법출 이성이라는 것 최초 사용 그랬고 근본 사상으로서도 자신을 알라 무지에 대한 자각이다. 보편 동그라미 타당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서양 사상의 토대 제공 이성을 최고로 제공했어요. 자, 소크라테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비교하는 것은 개요는 그가 높이 했으니까. 그 다음 플라톤에 있어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은 뭐냐 그랬는데 이데아의 실현 동그라미. 꼭 별표를 딱 해놔보세요. 플라톤에 있어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럴 때 이데아의 실현 그래야 돼. 이데아의 실현 국가정의 실현이다 그랬고 그 다음 저서로서 국가론을 국가론 동그라미. 자, 됐어요. 바로 이제 리퍼블릭은 국가론에서 제시했는데
자,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그냥. 내가 사람을 하나 그렸어요. 자, 머리입니다. 머리, 가슴, 팔, 배, 다리. 자, 머리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성이라고 표현해요. 이성. 요것을 기계, 요것을 욕망. 대단하잖아요. 인간의 유체를 이와 같이 인간의 영혼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영혼 삼문설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을 일컬어서 심리의 고대적인 선구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자, 이성 그랬으면 지혜, 여기는 용기, 여기는 절제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정치에, 용기 있는 자는 국방에, 절제 있는 자는 생산에, 각 계급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정의의 정의 국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사주덕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덕 중에 가장 포괄성을 띠는 게 뭐냐? 그럴 때는 정의가 가장 포괄성을 떼요. 이건 개인윤리로 표현한다면 이건 사회윤리는 국가윤리라고 표현해도 좋아. 정의란 한마디로 각 계급 간의 조화예요. 정차, 지혜로운 자는 정치에, 용기 있는 자는 국방에, 절제를 생산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정의국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의국가란 각 계급이 맡은 바분에 최선을 다할 때 정의국가라고 할 수 있어. 또 하나, 지혜로운 자가 바로 철학자예요. 철학자가 정치를 담당한 분에서 철인정자라고 표현합니다. 철인정자한 사람이 누구라고? 플라톤, 지금 우리 플라톤 공부하는 중이야. 그 현재 플라톤이에요. 또 하나, 이 플라톤이는 그러면서도 여성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여성교육을 옹호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자, 그게 다네. 봐볼게요. 플라톤. 자, 플라톤, 이데아 실현, 궁극적 목적 그랬고, 국가론에서 이상국가. 아까 이상국가를 뭐라고 했냐면, 계급간의 조화이다. 그랬어요. 계급간의 조화. 이상국가, 세 계급의 인간 부류와 사주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그랬는데, 자, 정의 줄. 밑에다 가장 포괄적이다. 그랬어요. 가장 포괄성을 띠는 건 정의야. 됐어요. 그 다음 단계별 교육계 별표를 딱 해놔보세요. 여러분 이거 할 때 0에서 6세 동안하기 18세 체조 군사 이거 하지마. 한씩 밀리면 개판데 딱 잘라요. 잘라서 18세에서 20세 그럼 이때 군대로 이해를 하세요. 군대로. 그래서 18세 20세가 체육이나 군사훈련. 군대 쪽으로 생각하세요. 군대. 앞에다 18세 군인 그래 군인. 이때 군대 갈 때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체육에서 군사훈련.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단계가 체조나 음악. 그 다음에 그 뒤에가 20에서 30세를 기하, 천문학, 자연과학. 군대를 전후로 해서 그 앞에는 체조나 음악, 뒤에는 자연과학. 그 다음에 그 앞에 0세에서 6세는 동화나 신화. 이제 가정교육기 때 엄마한테 동화 같은 걸 배우는 거야. 동화나 신화가 가장 첫 단계야. 그리고 이제 가장 상위 30에서 35세 그랬는데 이때 변증법이나 형이상, 여러분 형이상학 그러면 덕이나 종교, 논으로 보이지 않는 걸 다루는 걸 형이상학이다라고 표현해요.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놓으세요. 18, 20세를 그때 체육 군사훈련 쪽이야. 그 다음에 그 앞에를 체조나 음악, 그 다음에 자연과 그 앞에를 동화시나 하고 그리고 이제 30에서 50세가 되면 실제 재판하는 장면에서 실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히 바로 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할 때 특히 18세 20세를 체육 군사훈련 딱 잘라놓아요. 그렇게 하나 쉬워 이거. 다음 영혼 3번설 아까 설명했네. 영혼 3번설 줄. 그 다음에 신의학의 고대적인 선고자 줄. 이대안 아까 많이 설명했으니까 제목만 주거나 볼게. 철인정치 별표. 한번 인천서 나왔네요. 철인정치. 그 다음에 성인교육의 필요성과 소수 엘리트 교육이다. 어디까지나 통치자를 위한 소수 엘리트 교육이에요. 상위계층만 글자 교육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기회균 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육 최초 옹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카데미아 설립. 아카데미아 설명. 됐어요? 그게 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의 행복이다. 행복 동그라미. 이게 궁극적 목적 행복이다. 그래야 돼. 교육 내용. 이건 교육 내용 별로 안 묻습니다. 그냥 넘어갈게.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지만 여러분 머리 들어보세요. 유명한 3단 논법 누가 만들라고 했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집대성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 항상 아리스토텔레스를 쓰면 과학이다. 이런 측면. 그래서 변증법적 객관적 과학적 교육 방법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타나줘야 돼. 그 다음에
교육의 단계로서 신체, 습관, 이성의 도약 이런 순서로 제시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신체, 습관, 이성의 도약에서 다음 중용의 덕이다. 중용 동그라미 중용. 아까 설명 많이 했는데 과부족이 아닌 상태이다. 그래서 여성교육에 반대합니다. 소요학교. 바로 소요로 산책로의 이름 따라서 소요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어. 인간의 영혼은 신체적 힘의 총화로 신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여기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신체를 강조하는 거야? 영혼을 강조하는 거야? 신체. 그러니까 실제론의 입장이지요. 됐어요. 그 다음에 논리학의 집대성작. 그 논리학, 그 유명한 3단 사람한테 만들어진다고 해서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줘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별거 없어요. 자, 그 밑에 대화법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다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주덕론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봐보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 교육의 3단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교육의 3대 영역에서 신체, 도덕, 이성 아까 배웠던 거 봐보고. 그 다음 그 밑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써있는 거 국가주의, 귀족주의, 주지주의, 절대적 진리 인정, 연령별 단계, 연령별 발달에 따른 교육, 전인교육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놔 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이소크라테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책들 가끔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고된 별칭이다 그러지 마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야. 이제 그런 건 있어. 옛날에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플라토라고 불려졌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틀 불려진 적은 있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봐보세요. 잘 보세요.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원래 배우기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소크라테스한테 배웠어요. 플라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랬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특히 누구하고 어울렸냐면 소피스트라고 어울려서 내 말 이해 가요? 책 봐보세요 한번. 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부유한 수고자들로 태어났다. 플라톤과 함께 소크라테스에 배웠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소크라테스에서 배웠어요. 배웠으면 또 아울러 당시 일어난 소피스트들과 교육을 받았어요. 소피스트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두 번째, 소피스트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줄 수사학교 설립. 수사학교를 설립했어. 수사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거기 그 밑에 4번에 직업 수단으로서의 교육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한테 배우긴 배웠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소피스의 힘을 취한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해 됐어요. 그리고 교육 목적에서 그리스가 필요한 정신적 엘리트 약성이라든지 그게 쭉 나왔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봅니다. 다음 로마의 교육으로 갈게요. 이제 자 로마 교육 그러면 어쨌든 실용 제일주의야. 그러니까 로마의 토대가 된 것은 소피스트냐 소크라테스냐 그럼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아까 소피스트는 우리가 로마라든지 실학이라든지 실용주의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바로 그 내용이야. 실용 제일주의.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실용 실제적 도덕적 특히 실용적이라는 가장 우선시됩니다. 그 다음 국가 보조를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 국가 보조를 통한 교육. 디귿번, 실전성, 실용성 이런 것들. 그리고 리을번에 보면은 그리스는 문학이나 철학, 정치학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정치적.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건축이나 토목과 실용 과목을 중시했어요. 다음 교육 내용은 사마레스, 리딩, 라이트, 아리스메틱. 항상 여러분 사마레스는 초중등 중에서 어디 교육 내용이라서 사마레스는 초등학교 교육 내용이야. 또 봐보세요. 리딩, 라이팅, 아리스메틱에서 독서, 산, 읽기, 쓰기, 세막이야. 그래서 칠자육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마레스예요. 초등교육 교육과정에서 도구교과로 기초교과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고 칠자육과 머리 들어보세요. 칠자육과는 사막사과이다 그랬죠. 사막이라고 할 때 첫째 문법, 수사학, 물리학 또는 변증법. 사과 그러면 산학, 기하학, 천학, 음악, 산기천음. 그래서 이거 칠자육과라고 표현하는데 이 칠자육과는 중등이상에서 교양과목으로 중시됐다. 그래서 사마레스나 칠자육과가 차후에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영향을 줘요. 거꾸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토대가 된 건 뭐냐? 그럴 때는 사마레스나 칠자육과 그래줘야 돼. 이해 가요? 이해 됐습니다. 다음 칠자육과에서 중등
상에서 교양과목으로 응시됐다 그랬고 12동판법 초등 동그라미 12동판법 초등 동그라미 12동판법 초등 여러분 12동판법 그랬으면 이것은 12장의 동판에 사귀고 다니면서 초등학생들이 외웠어. 로마의 법률인데 12동판법이 나오면 초등 수준의 교육 내용이다. 그래 알아놓으세요. 됐네. 그 밑에 자 교육방법 교육 목적 웅변과 양성 만출 됐습니다. 그 밑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는 182페이지 이제 다 배운 것들이야. 3번 제정 로마식 교육기관. 자 넓게 보세요. 문자학교, 문법학교, 수사학교, 철학학교. 그래서 문자학교는 말 그대로 글자학교야. 초등 수준의 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문자학교를 뭐라고도 불리워진다고? 루두스라고도 불리워진다. 교육 내용으로서 3화 레슨화 12동판법 그랬고 문법학교는 중등 이상이 중등학교입니다. 교육 내용으로서 7자유과이다. 그랬어요. 7자유과. 그 다음에 고등교육기관은 수사학교나 철학학교가 있는데 수사학교는 중앙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이고 그 다음에 철학학교는 지방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이에요. 똑같이 웅변과 양성은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서 다른 건 안 물어봐. 그 다음에 카토라는 사람, 카토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로마 제보수주의자이다. 그래서 카토라는 사람, 로마 제일의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대 로마의 비평과 전통을 중시한다. 어디에서? 유레기아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 제일의 보수주의자 키케로. 여러분 키케로 내가 웅변만 하더라고 그랬지 아까기 로마 제일의 웅변가, 교육 내용 웅변술, 교육 목적 그 웅변가 양성 뭐 이런 웅변만 하두면 돼요. 그 다음에 세네카라는 사람은 로마 제일의 도덕주의, 도덕만 동그라미, 도덕만 알면 돼. 세네카는. 됐어요. 퀸틀리아노는 로마 제일의 교육 사상가이다. 세계 최초의 공적인 교사 그랬는데 가장 먼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조기교육 강조, 조기교육. 이 조기교육은 차후에 에라스무스의 태아교육에 영향을 줍니다. 조기교육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교육 방북한에 가보면 교육의 단계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공립학교, 그 다음에 사립학교, 그 다음에 가정교육 그런 순서예요. 가장 먼저 됐어요. 자, 퀸틀리아노에서 세계 최초의 공적인 교사야. 국가로부터 가장 먼저 월급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 문제를 보고 자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제 여러분들이 봅니다. 문제 내용들은 쉬운 문제 하나만 볼까 한번 쉬운 문제 하나만 여러분 21번 가보세요. 21번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알맞은 교육기관은 됐어요.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루두스 그랬어요. 루두스 그래야 돼. 다음 23번 로마 교육에서 중요시한 7자유가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 그랬어요. 뭘 골라야 돼? 미술 그렇죠. 다음 자 중세 교육입니다. 이제 중세에 들어가는 이제 신중심이야. 우리 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신중심주의, 주정주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신학이라는 학문,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제발 부탁인데 나한테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 나한테 증명을 해. 그럼 내가 나갈 테니까. 좋아. 너 그럼 나와야 되지. 증명하면.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을 또 해요. 이상 책 가져오고 저 뒤에 그림 보이지? 저게 영혼인가야? 이상하고. 여러분 이미 증명할 수 있다면 이미 그건 신이 아닌 거야.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존재해요. 네,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가 오는데 조그마한 여러분 여름에 보세요. 여름에 시골에서 보면은 조그마한 개미들 어리 막쁘게 가는 거 줄 서서 가는 거 보지? 또 관찰력이 있어야 또 보이지? 조그마한 개미들 끝도 없어요. 그거 잘 보세요. 한번. 끝도 없어. 그거 왕개미고 조그마한 개미 있어. 그 애가 내가 뭐 하는 놈인지 알까? 그 1000만 배 이상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예요. 하나님 비할 때 인간은 티끌에 불과해. 먼지에 불과해. 어떻게 그 먼지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건 이미 증명할 수 있으면 그것은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때 피투성이가 있는데 3일 만에 치료가 가능합니까? 현대의학으로 볼 때. 그리고 그 큰 바위를 어떻게 밀고 나와요? 환자가. 깨어났다고 치고 어떻게 밀고 나와?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의식이 한 벗어난 존재.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지 우리가 머리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주정주의 입장이야. 그런데 이제 중세에서도 신앙 중세는 주정주의 입장인데 특히 우리가 아퀴나스 같은 논리학적인 측면이 지적인 면이 강조돼.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내가 밑에 옆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그 옆에다 토미즘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지주의 입장이다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내 말 이해 가요? 토마스 아퀴나스 논리학 대성자이다 그랬지? 여기는 주지주의 입장을 취해 됐습니다. 어쨌든 자 신종주의, 주정주의, 내세주의, 현세는 고통의 세계라고 표현해서 다음 페이지 세계주의. 세계는 다 신의 아들이에요. 따라서 세계는 하나고 보는 겁니다. 인간 이성을 경시합니다. 금욕주의. 이 세상은 고통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고통의 세계.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치겠지 정말로. 여러분 붕 떠가지고 한 5년 후로 갔으면 좋다는 생각 안 들어? 붕 떠서 5년 후. 여러분 현재 플러스 28 플러스 5 32 왔어. 붕 떠서 왔어. 여러분 혹시 바라지 않아? 그럴 때 없었어? 즐길 거야 그때까지? 여러분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라고 지금은 그래. 어디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 나 봐요. 지금이 좋아요. 나가 봐요. 어차피 들어가봐야 또 쩔다고요. 쩔다고. 한 1년쯤 해봐요. 이거 18 평생 해야 되나 이거. 갈등도 많이 생겨요. 정말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바로 고통의 세계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날라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금욕주의예요. 참아라 체육경시, 인고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됐어요. 그 정도 해놓고 밑에 여러분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중세 문화 참 이 비교를 잘 해놨어. 특히 그리스 문화에서는 지적이라고 하는 표현, 로마 문화에서는 시대적이라고 하는 표현, 근데 중세 문화에 들어가서는 도덕적이며 단련주의다라고 하는 표현,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대하고 중세 비교하는 거, 현세, 내세, 주지주의, 주정주의, 계급주의, 평등주의. 왜 평등주의는 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 신중심, 자연주의, 초자연주의. 초자연주의는 다른 걸 표현하면 금욕주의 그래도 좋아. 참아라 그 얘기니까. 지적교육, 종교교육. 여러분 책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그런 거 못 느껴? 책이 다 이렇다는 생각 가봐 서점에 가봐. 정말 잘해놓은 거예요 이거. 보도 안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대 구분입니다. 자, 이제 470년 서로마 제국 멸망에서부터 십자군절, 그 다음에 1450년 동로마 제국 멸망까지인데, 앞에를 교부철학, 뒤에는 스콜라자, 아까 설명했으니까 책 볼게요, 그냥. 교부철학은 목적, 단편교리를 정통교리로 체계화에 관심을 둔다. 대표적 아우구스티누스나 사람 플라톤의 이하를 소용한다. 이데아 동그라미. 앞에 본 거예요. 그 다음 후기 스콜라 철학인데 보기 해보세요. 목적. 십자군 전쟁 이후 추락된 신앙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합리적, 논리적, 논증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다. 대표적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끔씩 여러분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나오길래 물어보는데 안셀무스는 사람은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이다.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아퀴나스만 알아놓으세요. 이해 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토대로 합니다. 다 설명했네. 자, 넘길게요. 안 봐도 괜찮아. 앞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교육기관에서는 교리문화학교, 고급문화학교, 본산학교, 수도원학교. 여러분 수준이 가장 높은 건 학교 뭐라고 해야 돼? 본산학교. 이원화되어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야? 수도원학교. 그 다음에 사범학교 성격은 뭐야? 고급문답학교. 자,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거나 마찬가지야. 교리문답학교 교육은 초기는 이교대에게 세례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후기에 가서 일반 아동도 가르칩니다. 후기에 가서는 다음 그 밑에 초등교육기관이나 교리문답학교는 특징칸에 두 번째 줄 한번 그어놔보세요. 초등교육기관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급문답학교. 고급문답학교는 특징칸에 두 번째 사범학교 성격이에요. 사범학교. 본산학교입니다. 본산학교는 성직자 양성이다. 성직자 그러는데 여러분 본산학교 이런 것보다도 그 밑에 특징칸에 가보면 두 번째 칼에 고등교회학교로서 스콜라 철학의 온상지이다. 12세기 이후 대학의 모체가 됐다. 수준이 가장 높다. 그럴 수 있어. 수도원 학교는 내교와 의교로 되어 있는데 내교는 수도사양성, 의교는 일반 시민 자제교육 그랬고 여러분 쭉 내려가 보세요. 오늘날 지역사회학교 효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나라 향교에 비유할 수 있다. 이원화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경당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이해 가요?
예, 다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경당할 때, 경당은 초등에서 고등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수도원학교 비유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랬죠? 그 다음에 수도원 학교는 내교와 외교가 있는데, 내교에서는 수도사를 양성하지만, 외교에서는 지역사회 주민교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향후와 유사하다. 그랬지? 이해 가요? 그랬어, 안 그랬어? 어우, 분명히 얘기했어. 자, 그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 오늘날 지역사회 학교 원형적 모습으로 우리나라 향교에 비유할 수 있는 중세 외교는 뭐라고 하느냐? 수도원 학교 외교 그러면 되겠네. 그렇죠? 수도원 학교 외교 그러면 되죠? 예, 됐어. 다음 그 밑에 수도원 학교에서 한번 써놨는데 그 밑에 수도원은 도서관, 문화센터, 병원, 작업장 등으로 역할도 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지역사회 개념과 흡사한 것이다. 그 결과 수도원은 기독교 신앙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히라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며 당시 여러 가지 기술, 목공, 철공, 농업, 피역 이런 걸 여기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향교에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요? 됐습니다. 다음. 자, 중세 세속교육 칼대제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데 칼대제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일단 세 번째 궁정학교. 그래서 이 궁정학교는 우리나라의 종학에 비할 수 있어요. 왕실 자제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에요. 일로 의미만 줄거나 볼게. 왕족 및 귀족의 자제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다. 조선시대의 종학과 유사하다 그랬고, 그리고 그거 하나만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칼대제 3차 교육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1차, 2, 3차 그래서 3차만 3차가 802년 그랬는데 이것은 세계 최초의 의무교육령이다. 세계 최초의 다 두 가지만 하라고 해서 궁정학교 그 다음에 제3차 교육령 그래서 802년 최초의 의무교육령 그랬어요. 세계 최초의 의무교육령 몇 번 나왔단 말이야. 됐습니다. 중세 기사도 교육인데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중세도 항상 기사도 교육이나 우리나라 화랑도하고 유사하게 보세요. 화랑도하고 실생활 중심의 교육이다. 그랬어요. 실생활 중심의 교육. 그래, 참고로, 거기 이제 1단면 가정교육기에, 그래, 집에서 교육을 받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시동기, 시동기라는 것은 시중드는 아동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 규부인 집에 들어가서 섬 날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규부인들 밥 먹을 때 거기 의자 빼주고 앉게 하는 거라든지, 기사도로에서 기본 예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애 때만 그러죠? 문 열어주고, 문 닫고. 여러분, 혹시 그런 연애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어봐. 너 평생 할까? 연애할 때만 할 거야? 물어봐. 그러면은 평생 한다고 하면은 못하게 나도 길 들어야 되고, 아니다라고 할 때는 진즉 못하게 해요. 또 우리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냥 내가 열고 나오는 게 빠르지. 너 계속 할 거야? 아니면 연애할 때 하고 말 거야? 그래.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고. 여러분, 기본 매너예요. 기본 매너야. 했다면 끝까지 해야지. 사람 칭도 마찬가지예요. 일목요연하게 불러주세요. 야, 예, 요, 야, 하지 마, 그거. 괜히 기분 나빠요. 그거. 차라리 처음부터 하든지. 호칭 문제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움직여주면 안 됩니다. 말이 항상 중심이 있어야 돼요, 말이.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내가 헷갈려. 항상 호칭 문제, 행동 같은 거 일목요연하게 있어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라고 할 때 딱 문 열고 아니라고 하잖아요. 일단 문은 열어주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야, 손이 없어. 네가 나가 그러잖아요. 이런 처음부터 뵌 것들이에요. 전부했습니다. 바로 시동교육, 군주나 규부인의 시동으로서 봉사, 시중들은 아동이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예의범절, 노래, 악기, 종교의식, 사활에서 이런 걸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어떤 화랑도에서 입은 내용을. 3단계는 시종기, 그 시종이라는 것은 바로 따라다니 그런 뜻이야. 따라다니. 바로 기사를 따라다니면서 칠례를 배웁니다. 칠례. 승마, 말을 타고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해. 그 다음에 사냥을 할 때 맨손은 안 되겠지요. 궁술, 활을 사용해요. 가까이 있는 건 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땀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수영을 한번 해요. 그리고 그냥 금방 공부하기 그렇죠. 장기 한 판 둡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시 공부로 들어가는 거야. 이걸 칠례라고 표현해요. 칠례를 봅니다. 그래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바로 기사 입문시험을 거쳐서 비로소 기사가 되는 거야. 이런 순서 참고로 보세요. 가정교육계, 시동계, 시종계, 기사 입문식 그랬어요. 자, 특징 별표. 특징. 실생활을 통해 형식적 생활교육이다. 그런 측면에서 화랑도교육과 공통점에. 그 다음에 세속적 교육의 대표적인 형태 그랬어. 세속적 교육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럴 때 기사도 교육 그러세요. 도제교육 그러지 마.
상류 사회 교육입니다. 교육 장소는 공중 그랬어. 됐습니다. 더 중세 교육기관 중 체육교육에 영향을 준 것은 그럴 때 기사도 교육을 해야 돼. 됐어요. 도제입니다. 도제. 여러분 도제 한자 표기를 해놨는데 원래 도제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스승을 따라서 기술을 배우는 제자 도제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좋아하는 걸 도제 교육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방장에서 면 뽑는 기술 가르쳐주는 거 이런 것들 교육 목적은 직업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은 상용인 자제들을 대상으로 해요. 이 별표에 놔볼게요. 가장 비형식적인 실사 중심의 교육이다. 그래서 가장 비형식적이며 실생활 중심 교육은 도제교육이에요. 대학입니다. 대학의 토대가 스콜라 철학이야? 교부 철학이야? 스콜라 철학이에요.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디귿, 니을미 혹시 읽어보세요. 배경 그런 것들은. 그 다음 교육 목적은 대학 교수 양성입니다. 대학 교수 양성. 물론 교사도 양성한 경우도 있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 교수 양성이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주요 대학 물론이야 파리 살레르노 대학이 있고 그리고 거기 8번 별표 놔보세요. 대학의 기본 성격은 여러분 이때 중세예요. 중세는 황제의 권한보다는 교황의 권한이 더 센 상황이 중세인데 근데 대학은 어느 정도나마 교육의 감독이나 국가의 사본 밖에 있는 지휘법적 성격이다. 그래. 그만큼 그때 대학의 파워가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가끔씩 어떤 대학 교수한테 어떠한 불명예스러운 어떤 압력을 가했다든지 그럴 때는 대학은 집단 휴학을 할 수도 있고 집단 시위를 벌일 수도 있어요. 대학의 파워는 막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자 학문 자유, 강의 라틴어 사용, 교수 학습은 빈곤한 생활을 하였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학문의 자유 옆에 국가 또는 종교의처에서 탈피 줄 한번 그어놔보세요. 학문의 자유, 국가 또는 종교의처에서 탈피했다 그랬어요. 그 옆에 하나 더 써놔보세요. 뭐라고 써놓냐면 예를 들어서 명예라든지 학문상의 진리 탐구에서 명예라든지 학문상의 진리 탐구에서 침범 당했을 때 집단 휴학이나 시위 명예나 학문상의 진리 탐구에서 침범당했을 때 집단 휴학이나 시위 가능. 여러분 지금이 아니에요. 이때가 중세예요. 이때 시위를 했다. 교황권에 대적했다는 건 대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의 파워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명예나 학문상의 진리 탐구에서 침범당했을 때 집단 휴학이나 시위가 시위. 되게 지랄하네. 죄송합니다. 지랄한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봐보세요, 이제. 자, 여러분. 가끔씩, 자, 책 보면 설명할게. 그 밑에 가보세요. 3대 특권 가보세요. 3대 특권은 공역 면제, 세금 면제 그랬어. 공역, 세금, 병역, 부역, 세금이 내지 않습니다. 학내 재판권. 여러분, 대학생은 재판을 받지 않아? 그러면 틀려. 대학생은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재판을 못해요. 일반 재판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학내 재판을 받아요. 대학에 들어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학내 재판이에요. 학위 수여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수여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학생의 신분 보장, 자치권 이런 것이 탄압합니다. 영향 차후에 르네상스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요. 됐어요? 폭넓게 이해하세요. 하나 하는 것보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러분 거기에 194페이지에 시민교육인데 시민교육에 우선 한번 성격을 봐볼까요? 한번 시민교육은 필요한 생산교육, 직업교육줄, 생산교육이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필요에 의한 교육입니다. 위로부터가 아니라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상류계급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라틴어학교, 공중학교, 김나지움이 있고 거기에다가 조합학교나 직업학교, 그 다음에 모국학교, 독일학교, 습자학교가 들어가면 성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위에 네 가지를 꼭 알아놓으세요. 이 네 가지를 라틴어학교, 공중학교, 문법학교, 김나지움. 라틴어학교, 공중학교, 문법학교, 김나지움. 라틴어학교, 공중학교, 문법학교, 김나지움. 빨리 지금 외우세요. 조금 이름이 좀 우아하잖아. 밑에는 조합학교, 직업학교,
목국학교, 독일학교, 습자학교, 라틴어학교, 공중학교, 문법학교, 김나지움. 이나지움 아니요, 김나지움. 이나지움은 별거 아니야. 김나지움. 라틴어학교, 공중학교, 문법학교, 김나지움. 학교 싹 섞어 넣어놓고 상류계의 이런 그 대학 준비교육기관 물어볼 수 있어요. 위에 네 가지 꼭 알아놓아요. 자, 머리 들어보세요. 첫째, 라틴어학교. 두 번째, 다시 순서랑 봐봐. 다시 봐. 자, 머리 들어보세요. 첫째, 라틴어학교. 그 다음, 공중학교. 그 다음, 문법학교. 그 다음, 김나지움. 그랬어요. 김나지움. 김나지움. 라틴학교, 공중학교, 문법학교, 김나지움. 그래서, 이런 거에서 반드시 그 네 가지를 알아놔야 됩니다. 네 가지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참고로 거기 우리나라와 서양의 교육기관 비교, 우리나라 서양에서 성균관, 태학, 국장, 국감, 화랑도, 키비공로, 그 다음에 수사학교, 철학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비교하는 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봐둡니다. 한 번씩. 고등교육원, 중등, 초등 돼 있는 거. 됐어요. 넘기겠습니다. 자, 문제 보고. 자, 이제 사절 르네상스로 들어가 볼게요. 한번 르네상스. 그런데 르네상스. 자, 머리 들어보세요. 르네상스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실 비판하면서 사람의 관심을 투자하고 등장하는 게 르네상스예요. 이제는 인간이라든지 이성이나 현세, 개성 존중, 자아실현 전인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자, 보세요. 십자군 원정으로 인하여 상공의 도시의 발달, 시민계가 형성되었다. 상공의 도시의 발달, 시민계가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에 의한 지적 분위기 조성.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고전이 보급되었다. 여러분 혹시 구텐베르크 그러면 여러분 인쇄기 발명?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구텐베르크. 금속활적? 구텐베르크 뭐라고 하지? 하여튼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글자 찍어내는 걸 밝힌 거야. 근데 그것에 의해서 이제 책이 대량으로 보급이 된 거예요. 책이 대량으로. 그 책이 대량으로 보급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서서히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소수 몇 사람들만 봤었는데. 내 말 이해가요? 이런 것들 역시 인문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럴 수 있어. 사실은 내내 이 구텐베르크의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산업혁명과도 관련시킬 수 있어요.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자, 일단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고전이 보급되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교회라건 현실사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동설을 비롯한 자연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이 인문주의가 나타나게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1번. 르네상스 리버스의 뜻으로 고대 분열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현실적인 삶을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예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랬어요. 다음. 고전을 통하여 인간성과 세계를 발견하는데, 고전동을.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3번 별표를 딱 해놔보세요. 이해를 잘 하세요. 신본에서 인본으로, 교유에서 개인으로, 내세에서 현세로, 권위에서 이성으로, 금욕에서 자연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성서에서 고전으로. 내 말 이해가요? 그 밖에서 화살표 거꾸로 되면 찾아낼 수 있어요. 또 아하 그러지 마. 다음 지덕체의 전인교육 동그라미 전인교육. 그래서 르네상스는 전인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주의 교육사상의 특징. 이제 일단은 인문주의에서는 사람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 동그라미. 인간, 언어, 특히 고전을 중시해요.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해요. 귀족주의적 성격이에요. 특히 귀족주의, 미적이다 이런 거. 여러분 미적이다. 미라고 하는 건여서는 여러분 밑감각. 여러분 혹시 어디에서 참 비빔밥을 잘 만들어. 참 맛있어. 근데 왔다 갔다 왕복 5시간이야. 여러분 거기 갔다 와. 왕복 5시간인데 거긴 참 기가 막히대. 비빔밥이. 아니면 칡냉면을 기가 막히게 한대. 왔다 갔다 5시간 걸려. 거기 먹고 와. 나는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 라면 그거 칡냉면 먹는데 10분 동안은 그걸 10분이 아무리 황홀 해도 그렇지. 나는 다 맛있어. 나는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이 밥 먹다가 한 숟가락 남았는데 야 마주 먹지 그러냐 그러면 뭐 할 것 같다는 사람.
나 진짜, 나 진짜, 나 그 사람들 진짜 존경스러워. 아니, 근데 진짜, 야, 마주 먹지 그러냐? 그러면 막 먹으면 진짜 끄끄하라고요, 보니까. 진짜 나는 그 사람 존경스러워요. 나는 아니에요. 먹다가 옆에 누가 밥 먹잖아. 나 좀 줘봐. 그럼 또 한 그릇 줘요. 먹어. 하여튼, 계속 나 4번째 먹어. 4번까지 먹어본 적도 있어. 4번까지. 괜찮아요. 나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밥 갖고 장난하는 사람. 밥 갖고 장난하는 사람. 밥은 밥 갖고 우리 쌀값 쌉니다. 밥 갖고 장난하는 사람. 특히 병원 옆에 같은데 밥을 조금 싫어요. 병원에는. 밥을 살랑살랑 해가지고. 여러분, 이건 이 밥그릇이에요. 지금 밥그릇. 다 애기 밥그릇이야, 그건. 어른 밥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밥그릇 전부 다. 그 애들 밥그릇이에요. 전부 다 애들 먹는 거야, 그거. 3살짜리 애들. 좋아. 유치원까지 돼, 유치원까지. 그 유치원까지 밥그릇이에요, 그건. 이밥이야, 그건. 우리는 큰 사발 있어요. 큰 밥그릇 있어요. 거기다 묵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밥은. 그게 무슨 밥이 아니에요. 그게 어른 밥이지, 어른 밥. 그게 무슨 밥이야. 진짜 병원 앞에서 밥이 정말 장난하더라고요. 장난하더라고, 보니까. 장난해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밥을 다 눌렀어요. 밥을 꽉 숟가락 눌렀어. 눌리니까 진짜 바닥 이만큼밖에 안 돼. 바닥 이만큼밖에 안 돼. 하지만 밥이 다 푸신 건가요? 내가 가지고 밥 잠깐 불렀어. 아줌마 잠깐 와보세요. 밥 다 푸신 건가요? 그래. 자기 너무 다 어이가 없는 모양. 바라고. 죄송해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밥을 많이 퍼왔더라고, 보니까. 정말로. 정말이에요. 그건 진짜 이건 한 숟가락, 반 숟가락이에요. 그건. 반 숟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시켰는데 김치찌개 한 숟가락만 먹으면 밥 한 그릇 딱 맞아. 그 나와야 돼. 정말이에요. 밥 갖고 장난하고 못 씁니다. 난 제일 걸리기 싫어. 밥 갖고 장난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난 항상 전제로 그럴 때 밥 많이 주세요. 그래. 많이 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항상 밥집 가는 집만 가는데 나도 사람인데 저녁에 많이 먹지 아침에 많이 안 먹거든. 아침에 막 이만큼씩 갖다 줘. 저 아저씨는 많이 먹어야 돼. 그래, 많이 먹어야 돼. 어떻게 생각하고 준 걸 또, 나도 사람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안 먹거든? 그 아침에 주는 걸 다 먹느라고. 그냥 깨가면서 먹었네. 나도 사람이에요. 항상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서 나는 밥을 많이 먹어. 찌개도 됐고, 조그만한 게 큰 냄비다 끓여줘, 나는. 큰 냄비다 끓여줘요. 저 아저씨는 밥 많이 먹는다고 하면서 항상 많이. 근데 아침에는 많이 안 먹어요, 나도.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줬는데, 다 먹었으니 어때? 그래서 아침에 소바해놓고 저는 대구 소바할 때. 나도 사람이에요. 밥 갖고 장난하면 못 쓰는 거예요. 밥은 밥 갖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밥은 많이 먹어야 합니다. 모든 힘은 배에서 나옵니다. 배에서, 정말입니다. 배에서 나와요. 배에서 나옵니다. 배가 나와야 힘을 써요. 나와 있어. 배 쏙 들어가면 힘 못 써. 자, 봐보세요, 한번. 자, 전이 그래서 거기에, 자, 미적, 육적, 성, 그런데 중등교육이다 그랬고, 종교교육은 대중적이다. 그래서 배웠네. 교양교육 고전 및 문예 중심이다. 그랬고, 중등교육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개인적인 문주의, 사적인 문주의, 키케어를 앞에 다 배웠는데, 개인적인 문주의는 고전을 수단으로 하고, 사회적인 문주의, 고전을 수단으로 하는데, 목적은 인적 완성, 자유인 양성, 사회개혁, 인간관계 개선, 키케로주의는 고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데, 고전 중에서 훌륭한 물체와 정확한 표현 양식, 암송, 수따라자, 키케로주의. 키케로주의는 키케로 문장에서 문장을 뽑아서 맹목적으로 외우자는 입장이야.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럼 하나 물어볼까? 종교교육에 영향을 준 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것 같아? 사회적인 문제일 것 같아? 종교교육에 영향을 준 것은? 사회적인 문제, 종교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다음 페이지 가보면 고전과 성서문학줄, 고전과 성서문학줄, 고전과 성서문학줄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특징 칸에 가보면 거기에 다시 한번 고전문학과 성서문학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옆에 키케로주의는 딱한 인문주의, 형식주의, 언어, 비현실적, 사치적, 과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 개인적인 비토리노, 에라스무스 다 배운 것들이에요. 다음. 자, 비토리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첫째, 비토리노는 개인적 인문주의 대표자 요거 하나. 개인적, 그 다음에 요것도 최초의 근대적인 교사도.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학교는 즐거운 집이다. 학교를 환락정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학교는 즐거운 집, 환락정에 비유했어요. 됐습니다.
자,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별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회적 인문주의 대표자, 16세기 대표적 인문주의자의 태아교육의 대명사이다. 그리고 거기 교육 내용 칸에 가보면 고전하고 성서문화, 귀족, 대중적. 그 다음에 교육 방법에 있어서 심리주의, 개발주의, 흥미주의, 아동중심까지 줄 거놓고 시청각 교육 동그라미 놔보세요. 여러분, 시청각 교육의 선구 그럴 때는 우리가 코메니우스를 쳐주는데 더 앞에까지 온다면 에라스무스까지 올 수도 있어. 내 말 이해 가요? 더 앞에까지 온다면 에라스무스까지 올 수도 있어. 됐어요. 그 밑에 교육 사상에 있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서로서는 우신예찬, 학습 방법론, 아동 자유교육론 줄 다 그어놓기 우신예찬을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우신예찬,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신예찬 앞에다가 써봐. 미친 여자의 입을 통한. 정확하게 필요한다면 이 미친 여자의 입을 빌어. 미친 여자의 입을 빌려? 하여튼 알아서 써. 미친 여자의 입을 통한 중세문화 비판. 미친 여자의 입을 빌어서 내가 지금 손하게 말하는 거야. 지금 말로 팍 세자로 줄일 수도 있어. 미친 여자의 입을 통한 중세문화 비판. 미친 여자. 내가 지금 말을 지금 아주 우아하게 하니까 좋지 내가. 미친 여자의 입을 빌어서 중세문화를 신랄하게 판한 책이 우신예찬이라는 책입니다.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 나머지 문제들 꼭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좋습니다. 보고 그리고 넘겨보세요. 한번 넘겨서 이제 200페이지 종교개혁의 교육입니다. 이제 종교개혁기에서 의무교육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의무교육 동그라미. 종교개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사람은 루터라는 사람이야. 루터라는 사람에서 초등 의무교육의 모델을 말했다. 그래서 의무교육 옆에서 동그라미 쳐놓고 자, 여러분 항상 이 의무교육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륙법계하고 영미계통이라고 볼 때 어디 쪽이라고 그랬어? 대륙법계예요. 여러분 항상 영미계통이다라고 할 때는 되게 영국과 프랑스는 지방분권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대륙법계라고 할 때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거야.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내 말 알아요? 이런 쪽으로 관념적은 대륙법제 쪽이야. 그리고 경험적이고 결과를 중시하고 실험적이고 이런 쪽이 강조하는 것은 영미계통 쪽으로 봐주면 되고. 자, 그러면 봐보세요 한번. 자, 그러니까 국가가 중심이 됐다. 그러니까 대륙법계 쪽이겠죠. 그래서 독일 동그라미. 형식적 교권주의 탈피하여 오직 성서에 의해서만 성서 동그라미. 지금까지는 성직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직자나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셌겠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성서 한 권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서지상주의 써놔보세요. 성서지상주의. 그 다음 성서지상주의. 성서 한 권만 있으면 돼요. 교회 타락과 성직자들의 부패를 계획하려는 입장이야. 그랬고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그랬는데 르네상스는 자아의 가자학과 인간의 발견이다. 여러분 차이점 별표 잘 보세요. 귀족적, 서민적, 지적, 정의적, 중등교육, 초등교육, 개인적, 대중적 왔다 갔다 이해 잘하세요. 앞에서 배운 거야. 앞에서 배운 거예요. 어쨌든 공통점은 똑같이 중세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적 입장은 같습니다. 다음. 자, 이제 신교하고 구교 비교하는 거 머리 들어보세요. 아까 물어볼게 한번. 신교는 교육방법이 자유롭다, 엄격하다. 자유롭다, 초등, 중등. 초등, 여성교육이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면, 초등에, 신의 대표적인 사람? 루터, 칼뱅, 라니톤, 이런 사람들. 그럼 다 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보세요, 한번. 신교, 신앙생활 순수성 상실, 교황의 타락과 형식주의, 경제적 파탄과 면회부 강매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등장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바로 종교개혁의 주체가 신교예요. 근데 구교는 종교개혁이 반대해서 등장하는 그 구교예요. 반종교개혁운동, 구교의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자, 신교육 목적은 근대적인 기독교인 양성, 합리적 자유신앙과 사회적 도야를 가진 성속의 통합을 성스러움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학교에서 일요일 보강을 한다고 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교회에 나갈 거야? 보강을 들을 거야? 사실은 비싼 기독교 신자한테는 내가 말도 안 들을 질문하고 있죠. 그건 사람이 만든 법이거나 하나님의 법인데 당연히 교회에 나가야지 그러겠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만든 법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바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오로지 성서 하나만 강조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성스러움하고 세속은 서로 조화를 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줌마가 새벽 교회에 새벽 3시 반에 나가가지고 밤 항상 12시만 돼. 12시가 돼야 집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 딱 3시간 반이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볼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 일단은 여자로서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일단 가정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리고 자녀 교육셔야 되고 그건 여자가 할 몫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요일 날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매일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25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손가락 10개 다 있잖아. 손가락 10개 다 있잖아요. 손가락 10개 다 있고 여러분 다리 괜찮고 팔 괜찮고 얼마나 지금까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25년 동안 지내온 거 누군가 도움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여러분이 잘 피해 다녀서 그래? 잘 피해 다녔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도와준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 안 들어? 이에 대한 감사의 예배예요. 그리고 꼭 기도할 것이 있다면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먹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감사의 예배예요. 부복사상이 아닙니다. 감사의 예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괜히 병들은 자, 연약한 자, 결혼 못한 사람, 결혼 못한 사람 많이 가면 사람 만나니까 만날 기회가 많겠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는 나보다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먹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못해요. 자기는 공부 안 하고 같이 그리고 집에 와서 푹 자요. 아침에 일찍 가요. 아침에 들어가 이상한 소리도 내고 뭐 누가 통화한다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감사의 예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여러분 여기 가보세요. 여기 가보세요. 여러분 대우 못 받습니다. 대우 못 받아요. 저쪽으로 아니 저 뒤로 더 가라니까. 거기 손님들 앉아야 돼. 뒤로 더 가. 쭉 빠져 뒤로. 취업하고 가보세요. 저 왔어. 그래. 그 두 번째는 왔어요. 세 번은 오셨어요. 그 말에 따라서 사모님의 고개 각도가 달라져요. 그때는 여러분 사람으로 안 보여요. 11조 헌금하러 하는 돈으로 보이지, 이제부터는. 지금은 사람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 사람으로 안 보여. 저기 또 하나 뭔가 오는구나. 그게 보이죠. 가보세요. 그냥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그에 대한 감사 예배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누가 물어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 당장 누가 불러도 저승사자가 불러도 어제 열심히 살았어. 내 어제 열심히 수업했습니다. 그제는 그제도 열심히 수업했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한번. 너 오늘 뭐 했어? 오전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반절 맞췄고 가만히 있어보자. 수업 받고 10시 반쯤에 수업 끝나가지고 친구하고 커피 한잔하고 가만히 있어보자. 자,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달리 여러분 항상 스스로 반성하는 삶을 사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봐보세요. 한번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여러분 옛날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할 때 일주일 전부터 친구하고 뭉쳐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야, 우리 시험 끝나고 정말 우리 영화 공부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밤늦게 서로 헤어지면서. 그 첫날 시험을 망친 거 아니야. 첫날 시험 망친 거 아니야. 그러고 나부터 여러분 별생각 다 했잖아요. 팍 죽어버릴까 막 정말 그래서 공부 이제부터 안 하는 거야. 대놓고 가지고 시험 보는 거야 이제부터는. 정말입니다. 하루하루에서 그렇게
반성한 적이 얼마나 있으니까 정말 나 오늘 헛살아서 아우 미치겠어 정말 오늘 헛살았어. 정말 내일은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잠 안 자고 밤이 낮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런 적 있었어요? 내일은 진짜 열심히 살아야 진짜. 그래도 잠도 안 자고 막 와 어서 와 어제 태양 어서 와라 하라고서 정말 여러분 기다리면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눈만 뜨면 아침이죠. 눈만 뜨면 아침이에요. 눈만 뜨면 아침이에요. 정말 농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정말 시험 끝나고 났을 때 얼마나 후회하고 그랬어요. 다시 기회가 주면 정말 시험 잘 볼 텐데 그랬잖아. 정말 하루하루를 그 맞이한 적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하루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후회한 적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항상 하루하루를 그렇게 맞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싹 모아지면 나는 인생이라고 봐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참 여러분 하루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참 대결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나는 있어. 언제가 대결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다가 술을 한잔 먹었는데 진짜 아침에 힘들 때 있어요. 진짜 힘들 때 있어. 오늘 수업 할지가 모르겠네. 10시간, 13시간 수업인데 9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다가 다 할 때 내 자신이 위대한 거야. 와, 김상겸 너 대단하구나. 위대할 때 있어.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위대해요. 똑똑 때려줘. 아 정말이에요. 정말 똑똑 때려줘요. 정말입니다. 정말 내가 위대할 때가 있어. 정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싫을 때도 많이 있고 정말입니다. 항상 그렇게 맞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책 볼게. 자, 그런 건 문제 안 나오지요. 문제 안 나오지요. 자, 거기 받고 그리고 성속의 통합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그 밑에 교육 방법 칸에 가보면 자유롭다는 것만 하나만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자유롭다. 그리고 그러면 그 옆에는 엄격하다 동그라미 쳐. 엄격하다는 말만 해놨으면 자연스럽게 군대식 교육이라든지 주입, 훈련, 경쟁, 암기라든지 강의와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쟁심 이런 말들은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 신교육에서는 초등 보통교육 실시 여교사 출연출 4번에 신교육 직업윤리관 식과교육 강조 그 다음에 6번 공교육제도 발생 그 다음에 초등 의무교육 주장 그러면서 교육의 보편화를 세속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10번 wel표 성서, 내용, 자율, 개인주의 이걸 끌고 옆에 5번으로 가져가 보세요. 5번하고 연결시켜 놔보세요. 5번 그러면 교권, 형식, 성서, 교권, 내용, 형식, 자율, 타율, 개인주의, 교회주의 그렇게 연결되겠죠. 잘 봐 한번. 신교는 성서 옆에는 교권, 내용, 형식, 자율, 타율, 개인주의, 교회주의 옆에하고 연결돼요? 쭉 가보세요 한번. 다시 구교의 특징 칸에 가볼게요. 구교의 특징에 1번 중등교육 앞에는 초등교육이다 그랬지? 앞에는 여교사 긍정적 옆에는 여교사 부정적 그랬어. 내 말 이해 가요? 그 다음에 구교의 2번 종교적 교육을 강화한다. 반종교개혁 운동으로 종교적 교육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로율라의 레수교단 그 다음에 라사르 수교 동포단체 그랬는데 특히 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밑에 거기 사범학교 거기 라살에 있어서는 그 밑에 사범교육의 기원 거기 하나만 줄거나 보세요. 라살의 사범학교 됐습니다. 좀 더 나올 거예요 뒤에. 자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은 루터, 멜라니톤, 켈빈 그 다음에 로일락, 가살 그래 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루터로 가볼게요. 그 밑에 루터는 다음 페이지 넘겨가 보세요. 특히 특징 칸으로 직접 갈게요. 성서, 지상주의, 재창 성서 한 권만 있으면 얼마든지 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성서, 지상주의, 재창 그 다음에 가정교육 중시 디귿번, 미음번, 비읍번, 별표, 취약의 의무 주장 정부가 전쟁에서 종군을 강요하듯이 아동의 취약도 강제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을 다 전쟁터에 쫓아내는데 평상시에는 잘나지 마이만 교육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평상시에는 그러면은 잘난 사람만 교육을 하면 전쟁도 일어날 때 잘난 사람 보내야 되는데 전쟁이라면 다 똑같이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교육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입장이에요. 이응번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아동은 신아동으로 평등에 따라서 모상 보호 의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초등학교 교사로 여성 채용 주장 그 다음 영향 고타 교육량 좀 더 설명할게요. 그건 일단은 루터의 사상은 고타에 영향을 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 다음 세계 최초의 초등의무교육 실시 여러분 별표 4번은 독이 해놓으세요. 세계 최초 초등의무교육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는 사람이야? 누구? 루터라는 사람. 루터 됐습니다.
더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독일의 교사이다. 특히 사상보다는 교육 사업에 치중했다 그랬는데 독일의 교사 그럴 때 멜라니톤이지만 교육의 성이다 그럴 때는 페스탈로치예요.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써놨어 내가. 그다음 그 밑에 교육제도 개혁의 교육제도 개혁. 그다음에 교과서 편찬출, 학제 만출, 교과서 편찬이나 학제 이와 같이 교육 사업에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육 사상보다 교육 사업에 치중해서 이 사람을 걸어서 독일의 교사라고 합니다. 됐어요. 켈빈이라는 사람인데 켈빈은 공교육제도 1번줄 3번 근대 자본주의 발달의 정신적 기초 마련. 여러분 종교적 입장에서 영리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허용하자. 이때가 봉건 체제 하에서 이런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서 자본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라고 표현해. 직업 소명사를 아까 설명했고 영향 매사추세츠 교육령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욜라라는 사람은 3번만 줄거나고요. 예수의 교단 창설. 그 다음에 라사 설명했네. 라사알 사범교육의 선구자이다 그랬어요. 라사알 사범교육의 선구자 그랬어.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1번의 학교 교사 양성로 창설 그래놓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째 줄에 사범교육의 기원이다 그랬어요. 예수교 동포단체 창설줄. 예수교 동포단체 창설. 자, 됐는데, 여러분, 자, 라사를 하나만 알아도 좋습니다. 라사알, 사범교육의 선구자. 이렇게 하나 알아도 좋아. 자,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책 보지 말고 저를 봐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 아까 고타 교육령에 영향을 받은 것은 루터였어요? 칼뱅이었어요? 고타 교육령에 영향을 루터, 칼뱅. 루터, 최초 교육령은 칼뱅. 들어보세요. 이제 쉽게 설명할게. 고타 교육령, 매사추세츠 교육령. 그런데 고타는 독일의 지명이야. 독일의 지명. 독일이고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교육령. 이건 매사추세츠. 여기는 미국이야. 여러분 매사추세츠 잘 알잖아. 안 가봤지만. 매사추세츠 바로 이제 MIT가 바로 거기에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MIT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안 가봤어. 자, 봐보세요, 한번. 자, 이제 여러분, 할부 두 개를 비교해보면, 여러분, 항상 독일, 그러면은 중앙 집권적, 그렇게 해놓고, 요건 방분권적이에요. 방분권적이야. 요것은 조금, 요것은 전제적이다, 표현하면, 이제 민족이다, 그럴 수 있겠는데, 자, 잘 보세요, 한번. 되게, 고타 교육령이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요. 아주, 구체적. 그런데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포괄적이야. 큰 틀만 제시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헌법적이다. 그럴 수 있어요. 헌법적. 이건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요. 항상 독일이라는 나라고 하는 나라 중앙집권적이야. 자율성이 없어요. 또 하나 똑같이 1642년인데 이것이 조금 먼저 나왔어. 그래서 세계 최초의 근대적 의무교육령이다. 근대적. 세계 최초의 의무교육령 8대 제3의 교육령 그랬고 근대적 의무교육령 그럼 여기야. 여기 하나 준다면 교육세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고타 교육령은 고타의 영주였던 바로 에르스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단독으로 발표가 돼요. 단독으로. 그런데 매사추세츠 교육령은 그리고 청교도 대의원의 이민단에 의해서 민주적 공포가 돼요. 그래 민주적 교육령 그럴 때는 매사추세츠 교육령을 쳐주는 겁니다. 똑같이 공통점으로서는 취약 의무 규정했다는 것은 같아요. 책 봐볼게요 한번. 자, 우선 먼저 고타 교육령은 루터라고 했고 매사추세츠 교육령은 켈빈이에요. 독일이야. 독일과 미국 바뀌면 다 개판돼. 선포는 고타의 영 에르스트 동그라미. 근데 그 옆에는 청교도들이 이민단의 대의원에서 의결 공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민족 방식의 의무교육이다.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민족 방식이 그랬어요. 그 다음 성격에 잘 보세요 한번. 설격으로 가보면 중앙집권적, 옆에는 지방분권, 전제적, 민주적, 시행령적, 헌법적, 구체적, 포괄적,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의무균형 고육세제도. 비교를 잘 해보세요. 그 바뀌어지면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바뀌어지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다. 주요 내용 쭉 나와 있고, 자, 그걸 한 번씩 받으면 되고, 큰 중요한 건 없어. 그 다음에 공통점은 취약 의무를 규정한 건 같습니다. 취약 의무 규정. 4번. 최초의
근대적 강제 의무 취약 의무 교육령은 뭐라고 하느냐? 고타 교육령 그래주면 됩니다. 됐네요. 그 다음 세계 최초의 의무 교육령은 칼대제의 3차 교육령. 세계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의무 교육령은 고타 교육령. 이제 그 두 개는 알아놓으세요. 이제 몇 번 나와야 이게 지금. 세계 최초의 의무 교육령은 뭐라고 했어? 칼대제의 3차 교육령. 세계 최초의 근대적 의무 교육령은 뭐? 고타 교육령. 그 다음에 이제 무리가 되면 거기까지만 하고 그 밑에는 보기만 하든지. 최초 초등 의무 교육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 루터. 그 다음부터 무리하면 이제 그 밑에 보기도 하든지. 왜 그러냐면 이거 다 하려고 하다가 나올 때마다 읽기는 다 읽는데 뒤가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머리 들어보세요. 세계 최초 교육령 뭐라고 했어? 칼대제의 제3회 교육령, 3회 지령 다 좋아. 언제든 802년이야. 세계 최초의 근대적 의무 교육령이면 고타 교육령 1642년에 등장하는 거고, 세계 최초 초등 의무 교육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라는 사람. 세계 최초 의무 교육을 실시한 나라 그러면 지금 독일이야. 그러면 세계 최초 근대적 의미의 의무 교육을 시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무 교육. 이것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놓고는 별로 안 많어. 근데 이거 할 때 그냥 세계 최초는 다 들어갔어. 세계 최초는 뭐 신경 쓰지 많이 들어갔어 그거. 세계 최초를 다 보세요. 뻘던져 해야지 이거. 자 됐네. 하나도 꼭 알아놔야 됩니다. 됐습니다. 또. 자, 그 밑에 문제 풀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무 교육을 비롯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때는 언제냐? 그래서 언제? 미군정기 그러면 됩니다. 서양에서 교육이 본격적으로 통제를 받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은 언제냐? 그랬어요. 종교개혁 그러면 되겠네. 네, 가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8번 풀어볼까? 고타 교육령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뭐? 교육세 제도. 교육세 제도는 이거 매사추세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매사추세츠 교육령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그래요. 매사추세츠 미국이니까 중앙권적은 안 되겠죠. 안 돼요. 고타 교육령 공통점은 취약 의무를 규정은 같습니다. 11번 최초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 민주적 방식 의무 교육을 뭐라고 하느냐? 매사추세츠 교육령 그러면 돼요. 실학주의 교육입니다. 실학주의 교육 대두 배경. 타락한 인문주의와 독단적 형신주의, 행시주의인 종교교육에 대한 반발, 자연과학의 발달과 경험주의, 학문연구와 여러분 학문연구 방법론을 읽어놔 보세요. 이를테면 균합법이나 연역법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실학주의 교육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으로 자연과학이나 근대외국어, 모국어 이와 중시하고 이해와 경험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이해와 경험이지 암기와 문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암기와 문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와 경험을 강조합니다. 시청각 교육을 중시합니다. 직관교수, 실물교수. 아, 괜히 헛소리 했네. 그 옆에 해놨지. 아, 참. 2번 쓰면 어때? 어차피 안 썼지? 대단합니다. 미리 쓸 걸 알고. 자, 암기나 문서는 안 돼요. 암기나 문서는 안 돼. 다 실용성, 실용성이나 실천성, 구체적인, 야, 이런 책이 있으면 다 나와보라 그래, 대한민국에서. 실용성과 실천성, 구체적인 그 다음에 됐습니다. 다음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감각적 실학주의. 아까 인문적 실학주의는 한마디로 인문주의자들이 현대에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연유를 통해서 현실을 잘 파악하고 지적하는 뭘 형성한 고전만 동그라미, 교재 칸에 고전, 언어. 사회적 실학주의에서는 사회적 실학주의 유능한 신사양성 그랬어요. 유능한 신사양성. 체덕적 겸비, 귀족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사는 지덕체 중에 뭐가 가장 우선돼야 할 것 같아? 신사는 지덕체 중에 가장 뭐가 우선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여러분 A를 사귀는데 지덕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뭐가 있어요? 뭐가 우선으로 할 것 같아? 애인. 아니, 여학생이 말해. 남학생. 어떤 사람 좋겠어? 지덕체 중에서 하나 고르면. 예, 태가 최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인하고 저기 경남대학 뒤에 아주 오늘 분위기 좋대. 아, 오늘 뒤로 돌아서 왔어. 저쪽으로 뒤로, 경대 뒤로, 후보로 저 뒤로 걸어왔어. 그 뒤로. 차가 사고 나가지고, 여기. 저 뒤로, 거기다 떨어뜨려 놓더라고. 아, 되게 멀어. 뒤에 좋대, 분위기. 딱 돼. 거기서 딱 데이트하는데, 논팽이들이 만났어. 아, 그림 좋네.
나이 새끼야. 사람을 때리는 건 잘됐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 야, 여자 저쪽 내려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사과하십시오. 필요 없어. 걔들은 매가 약이에요. 그 자리에서 쓰러뜨려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이게 멋쟁이에요. 채덕질을 겸비한 유능한 사양성이에요. 특히 정신적 지도자의 가장 먼저 뭐부터 해오냐면 시체단련이 가장 먼저예요. 특히 스님이라든지 신부들을 봤죠. 스님이나 신부 이런 사람들. 스님 맞고 우는 거 봤어? 맞고 울어요. 신부 다 뺏기고 가는 거 봤어? 시주 받은 거? 그리고 또 신부들 있잖아요. 신부,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 어디 가서 선교사업 벌였는데 맞고 우는 거 봤어? 알았어요. 죄송해요. 여기 사업 안 하고 집에 돌아보니까 봤어요? 안 해요.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신단련이 가장 먼저. 그런데 함부로 절대로 그런 표현하진 않아요. 채덕질을 겸비한 유능하신 사양이야. 그래서 항상 신학주의 교육에서는 사회적 신학주의는 귀족적이라는 상류사회 교육이라는 인상이 짙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경험이나 여행 그랬고, 경영이나 경험 그랬고, 그 다음 그 밑에, 자, 유능한 신사양성, 채덕질을 겸비한 인재양성, 귀족적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몽테뉴나 로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각 실학주의, 과학적 실학주의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교재는 감각 직관, 실물이나 표, 사진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그리고 그 밑에 신학의 대표 도출, 별말을 붙이지 않고 신학의 대표라고 할 때는 코메니우스를 쳐줍니다. 코메니우스. 다음, 몽테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까 설명했는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개요의 가정교사에 의한 교육을 강조한다. 유능한 신사양성. 가정교사 동그라미. 그리고 여행이나 사회 접촉 도출. 특히 몽테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현황론이라는 저서예요. 현황론. 바로 현황론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2번을 별표해 놔보세요. 그 밑에 튜터에 의한 교육, 즉 가정교사에 의한 교육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내용 저서를 뭐라고 하느냐? 현황론 그래요. 현황론은 튜터에 의한 교육이 가장 이상적이다. 튜터는 가정교사예요. 바로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몽테뉴 그러면은 유능한 신사양성, 그 다음에 현황론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코메니우스와 로크로 들어갈게요.